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홍시를 드시다가 하룻밤 사이에 콩팥이 버티지 못해 응급실로 실려가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나름대로 챙기시고 홍시가 눈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홍시 한 개가 어떤 분께는 혈관과 눈을 지켜주는 든든한 약이 되는데 다른 분께는 심장이 멈출 뻔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도 남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시의 풍부한 칼륨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심장을 위협하는 칼날이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잘못 믿어서 생기는 후회를 막고 싶어서입니다. 홍시는 분명히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내 몸 상태를 모른 채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아무 양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과일이 바로 홍시입니다. 오늘은 첫째, 홍시가 특히 위험해지는 몸 상태와 신호들, 둘째, 건강하신 분들이 홍시를 약처럼 잘 활용하는 법, 셋째, 홍시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5가지 음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다는 음식 열심히 먹었다가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내 친구분이신 73세 강순자님인데요. 늘 본인은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고 집에 돌아오면 홍시를 2개씩 드시는 게 거의 의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과보다 좋다, 눈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2개가 좋다면 3개는 더 좋겠지 하고 양을 조금씩 늘리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강순자님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건 갑자기 숨이 턱 차고 손발에 힘이 빠지며 밤에 누우면 가슴이 콩닥거리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하셨지만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걸 알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때부터 홍시는 일단 멈추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과일 양과 종류를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반대로 콩팥 수치는 괜찮고 위장도 비교적 튼튼한 이웃 69세 김정은님은 홍시를 하루 1개, 견과류와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면서 변비가 좋아지고 아침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홍시인데도 두 분의 몸 상태에 따라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홍시를 무조건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맞는 방식으로 똑똑하게 먹자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홍시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조심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홍시가 어떤 분께는 독이 되어버리는 상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홍시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과일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홍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고르게 뛰지 못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응급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칼륨이 많은 과일을 제한 없이 드시면 부정맥과 심정지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상의 76세 님도 매일 홍시와 곶감을 즐겨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본인도 몰랐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미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다면 홍시와 곶감의 양을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자신을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루에 얼마까지 드실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요즘 들어 숨이 자꾸 차고 온몸에 힘이 이상하게 빠지며 맥박이 고르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몸속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콩팥 수치를 제대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한 번도 확인을 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콩팥이 이미 많이 나빠져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겁니다. 콩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상당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홍시를 계속 많이 드시다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로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연구 보고들도 많습니다.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하면 숨어 있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71세 최병호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콩팥 수치가 약간 높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느끼셨고 별다른 증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을마다 홍시를 즐겨 드셨고 곶감도 간식처럼 자주 드셨는데 어느 해 겨울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너무 차서 한층도 못 올라가시게 되어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때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콩팥이 조금 약하다더라, 수치가 조금 높다더라,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홍시는 하루에 1개 이하, 곶감은 되도록 자주 드시지 않는 방향으로 스스로 제한을 두시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많아지거나 발과 발목이 자주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이 계속된다면 홍시 양을 늘리기 전에 내 콩팥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이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홍시와 곶감을 마음껏 드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 특히 위 수술을 받으신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홍시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위 안의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만나면 끈적끈적하게 뭉치면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운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 분들은 이런 덩어리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지만 위 수술을 받으셨거나 위 운동이 원래 느린 분들은 이 덩어리가 위 안에 계속 머물면서 점점 크고 단단한 위석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위석이 생기면 상복부 통증, 구역질, 구토, 더부룩함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위를 막아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절제 수술을 한 분이나 당뇨가 오래되어 위 운동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감류를 많이 드셨을 때 위석이 생겼다는 사례 보고들이 의료 현장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영호 69세님도 위 절제 수술을 받으신 후에 홍시를 예전 습관대로 계속 드시다가 갑자기 상복부가 너무 아프고 구역질이 심하게 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위 안에 감 덩어리가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평소에 소화가 느리고 자주 체하는 편이라면 홍시는 양을 확실히 줄이셔야 합니다. 되도록 잘 익은 것만 골라서 반 개 정도만 천천히 씹어 드시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홍시 하나만 덜컥 드시는 습관은 고치셔야 합니다. 또 너무 빠르게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는 습관도 위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홍시를 드실 때 천천히 잘 씹어서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금방 삼키는 편이신가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도 홍시를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위장 운동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시켜서 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홍시의 당분과 섬유질, 탄닌이 한꺼번에 위 안으로 들어가면 혈당 변동도 심해지고 이부 불편감도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된 분들에서 위가 비는 속도가 느려지고 식후 혈당이 예상보다 훨씬 더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보고들도 많습니다. 72세 박정숙님은 사탕 대신에 자연당이 들어있는 홍시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 번에 2개씩 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후에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어지럽고 혈당도 들쑥날쑥해져서 결국 식단을 다시 조절하게 되셨습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당이 없는 게 아니고 자연당이라고 해서 혈당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홍시를 하루 반개 정도로 확실히 줄이시고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천천히 드시면서 식후 혈당 변화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 조절을 위해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해서 과일을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과일도 엄연히 탄수화물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당 조절 중이신데 과일은 괜찮겠지 하면서 양을 따로 세지 않고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홍시를 드실 때는 양을 정확히 정해두고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자체입니다. 홍시는 분명히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콩팥에도, 위에도, 혈당에도 부담이 됩니다. 좋은 음식도 양과 타이밍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권장량의 2배 이상을 지속적으로 드시면 당과 칼로리, 칼륨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여러 영양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68세 이은지님은 비타민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시고는 가을 내내 홍시와 곶감을 간식처럼 수시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고 혈당 수치와 콩팥 수치가 동시에 나빠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홍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도 하루 홍시 1개, 곶감은 하루 1~2개 정도를 상한선으로 잡고 가을과 겨울에만 즐기는 계절 간식 정도로 위치를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들을수록 양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항상 조금 모자라게가 기본 원칙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시를 약간 아쉽게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배부르게 드시는 편인가요? 만약 배부르게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양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시가 언제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으니 이제는 건강하신 분들이 홍시를 약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더 든든해지는 5가지 조합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홍시를 정말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아침 식사 후에 홍시 1개와 견과류 1줌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드신 후에 홍시를 드시면 공복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더하면 홍시의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1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살짝 올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콩팥이 약한 분들은 견과류의 양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밥과 국, 반찬을 드신 뒤에 홍시 1개를 4등분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시고
그 사이사이에 아몬드 몇 알이나 호두 반쪽 정도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상쾌하고 몸도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사에는 과일과 견과류가 얼마나 자주 함께 올라오고 있나요? 두 번째 조합은 홍시와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홍시의 탄닌 성분이 위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맛은 홍시로만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는 피하시고 플레인 제품에 홍시를 조금만 더해서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작은 그릇에 플레인 요구르트를 담고 홍시 반 개를 숟가락으로 떠서 잘 으깨 섞어 드셔보세요. 여기에 호두를 잘게 부숴서 위에 올리면 식감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이렇게 드시면 장 건강도 챙기고 달콤한 간식도 즐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간식이 당분 많은 과자 대신 홍시 요구르트 한 그릇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는 홍시와 따뜻한 보리차 조합입니다. 홍시는 원래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원래 찬 분들이나 배가 약한 분들은 홍시를 드신 후에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속을 편안하게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리차는 따뜻하면서도 부담 없고 몸속 열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홍시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다만 보리차라고 해서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홍시와 함께 작은 컵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홍시를 드신 뒤에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한 모금씩 드셔보세요. 특히 겨울철 오후 간식으로 홍시 반 개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속을 무겁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홍시를 드실 때 함께 마시는 음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는 홍시와 배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홍시와 배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배는 특히 기관지와 목을 촉촉하게 해주어서 가을과 겨울철에 정말 잘 맞는 과일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나 목이 건조할 때 배를 드시면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홍시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과 호흡기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이 많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더부룩할 수 있으니 홍시와 배를 각각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홍시 4분의 1 조각과 배 4분의 1 조각을 번갈아 가며 천천히 씹어 드시면 소화도 덜 부담스럽고 장에도 부드럽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약에만 의지하고 계신 분들, 과일의 섬유질을 조금만 더 똑똑하게 활용해 볼 생각은 해보셨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합은 홍시와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홍시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전반적인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 우유나 두유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은 뼈와 근육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한 끼 간식으로 영양 균형이 정말 좋아집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과일만 드시고 단백질은 부족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가 잘 맞지 않는 분들,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드시기보다는 칼슘이 보강된 두유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후 이른 시간에 홍시 반 개를 천천히 드시면서 우유나 두유를 작은 컵 한 잔 곁들여 보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저녁 8시 이후에는 홍시와 우유를 모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소화도 느려지고 혈당 변동도 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간식 중에 뼈와 근육을 같이 생각한 조합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홍시를 약처럼 활용하는 5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법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홍시는 분명히 좋은 과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많이 먹어도 괜찮은 슈퍼 과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홍시는 비타민이 많으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 사탕 대신 먹는 거니까 몸에 해가 없을 것이다. 자연에서 온 과일이니 콩팥이나 위가 약해도 별 상관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대로 계속 드시다 보면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던 분께는 칼륨이 쌓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할 수 있고, 위 수술이나 위 운동 저하가 있는 분께는 위석이라는 딱딱한 돌덩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께는 혈당이 널뛰기를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 콩팥과 위 상태를 한번 점검합니다. 콩팥이 조금 약하다, 위 수술을 했다, 평소 자주 체한다 이런 말들을 들었다면 홍시의 양과 빈도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둘째, 건강하신 분이라면 하루 홍시 1개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견과류, 요구르트, 따뜻한 보리차, 우유 같은 음식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셋째, 공복, 늦은 밤 한 번에 여러 개는 피하고 약간 모자라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뚜렷합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배가 자꾸 더부룩해지는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변비가 좋아지고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한 계절을 지나도 몸이 덜 무거운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 건강과 피부, 면역에도 서서히 좋은 변화가 쌓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지금 홍시를 드시고 계시다면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먹고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세어보세요. 둘째, 이번 가을과 겨울에는 하루 1개, 아침이나 점심 식후, 견과류나 보리차와 함께라는 원칙을 한번 정해보셨으면 합니다. 셋째, 콩팥이나 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지적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홍시와 곶감은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자신을 관리해주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나와 가족의 홍시 습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